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가 일반 식당에서 이제는 학교 식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배우기를 바라지만 학교의 불량식당이 학부모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6월 중국의 한 학교 초등학생이 학교 식당 위생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내용입니다. 小朋友，刚才我说，我觉得你很棒，你敢发言就是非常棒的小朋友。哎，不要紧，不要紧。我到时候就服了，你看你挺吃过不要给他们产生压力。小朋友很棒，很勇敢。这个就是另外，餐盘是不是换了？然后食品也换了。第二，然后虽然食品换了，但是食品安全保障是没有得到提升。食品里面还是有蚂蚁、虫类。我们给老师说，老师说是还有胡椒，原来胡椒有翅膀、有腿、有猪血。我食谱里面那个菜，真的泔水一日游，泔水一日游，是跟个屎一样。对。那个肉也不出，你们自己去吃一下吧。我跟你说，昨天吃的，然后今天早上吃的什么发黄的馒头。我们是军人吗？不是红军吗？ 사실 중국의 학교 식당의 식품 안전 문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급식에 모두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공개한 캡처 화면에 장수 쉬저우의 한 학교 식당은 항상 위생 문제가 있었고 음식에 고무줄, 머리카락, 철사 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 식사에는 지렁이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외부 음식 주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학교는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조사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됩니다. 2018년 3월 30일 상하이 응용기술대학의 여러 학생이 학교 식당 매점에서 구입한 계란에 곰팡이가 나 있어 펑파이 뉴스 기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같이 구매한 계란을 모두 폐기했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한 네티즌이 닝샤 20학교 베이웬 급식 주방 직원이 바닥을 청소할 때 청소용 마포 걸레를 물이 담겨있는 큰 볶음팬에 넣어 세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학교 다닐 때 파리와 바퀴벌레가 나오는 걸 자주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식당의 음식질이 좋지 않다면 학생들은 외부 음식을 주문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중국 대학이 학생들에게 학교 구내 식당에서 먹도록 강요하기 위해 테이크아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 4월 25일 장수성에서 한 남학생이 외부 음식을 들고 학교 경비원의 추격을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 자막에는 대학생이 외부 음식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경비 아저씨와 인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라고 유머스러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 식품 안전 문제는 더 충격적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안후이 우후 지우장구 동신유치원 학부모로 자칭하는 한 네티즌이 이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핀 쌀, 변질돼 악취가 나는 닭다리,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여러 아이가 학부모에게 유치원에서 먹은 닭다리에 안에서 냄새가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주방을 확인한 결과 원장과 교사는 신선한 쌀을 먹고 아이들에게는 검게 변한 곰팡이 쌀을 먹이고 있었으며 일부 조미료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사진의 좌측 쌀은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먹는 깨끗한 쌀이고 우측 쌀은 아이들이 먹는 벌레가 생기고 검게 변한 쌀입니다. 다음 사진은 유치원에서 사용한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입니다. 이 식초 병 뚜껑에는 2015년 8월 24일이 생산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조미료를 발견한 날은 2018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여러 학부모는 동신유치원 원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유치원 더더베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유치원 냉동고에 구더기가 있고
식기장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으며 진공 포장된 소시지가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이 유치원에 많은 어린이들이 병원에 보내져 검사한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간기능 장애, 심지어 비정상적인 종양 지표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는 발열, 발진 및 기타 증상이 반복되어 염증, 합병증으로 진단됐습니다. 한 학부모는 9명의 아이를 난징 어린이병원에 데려가 검사했는데 그중 8명이 종양 수치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반 학부모 단체 채팅방의 캡처 사진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는 샤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주지 않아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 검사했다. 그 결과 9명 중 8명이 종양 수치가 심각하게 초과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검사했나요? 난징 어린이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 채팅 캡처 사진은 한 아이의 엄마가 유치원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마 선생님, 제 아이가 간암에 걸렸어요. 내일 아이를 보내지 못합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학비를 빨리 돌려주세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집을 내놨어요. 아들은 7살이에요. 겨우 7살이에요. 마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어요. 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앞에서 항의하기 시작했고 걸린 현수막에는 더더베이와 동신 두 유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곰팡이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아이들의 종양 수치가 정상 수치를 심각하게 초과하게 했습니다. 우후시 정부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도덕은 어디에 있나요? 공정은 어디에 있나요? 관련 부서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더더베이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음식 찌꺼기, 유전자 변형 콩기름, 구더기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식중독을 일으키고 조국의 미래를 악의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후 정부는 현장에 대규모 경찰을 배치했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며칠 뒤 월요일 22일 저녁 최소 500명의 유치원 학부모와 친척들이 안후이 우후의 고속도로 입구와 다리 아래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네티즌은 학부모들이 호소할 곳이 없다. 우후시 정부에 가도 정부가 억누르며 시위가 커지면 엄벌하겠다고 협박한다. 서민들은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료와 상인들이 결탁해 세상이 어두워졌다. 가슴 아프다. 그들은 학부모에게 무섭게 대하며 범죄자 취급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여론의 압박 속에서 현지 경찰은 동신 유치원의 책임자 량 아이렌을 구금했지만 관련 유치원인 동신 유치원과 더더베이 유치원은 며칠간 휴업 후 정상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수업 재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약하게 대응했다. 학부모들은 풀려났나요? 유치원의 배후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었네. 대단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의 두 유치원이 수업을 재개한 당일 우후의 짱한 민주 유치원도 식품 안전 문제가 드러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학교 주방으로 강제 진입해 질이 낮은 유전자 변형 간장, 곰팡이 핀 대추, 유통기한이 반년 지난 간장, 유통기한이 지난 김과 냉동 유전자 변형 계란을 발견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지난 1년 동안 종종 복통과 설사를 하며 때때로 대변이 검은색일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치원 식품 안전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한 네티즌이 몇 년 전에는 충칭 차이푸 민주 유치원이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부패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국가 1급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달은 유치원 큰반의 아이가 학부모에게 유치원 음식이 냄새가 나서 먹기 싫다고 말한 것입니다. 몇몇 학부모는 몰래 유치원 주방에 들어가 큰 통에 기름 사진을 찍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나중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주방에 들어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냉동고에 있는 부패한 돼지고기, 상한 오렌지, 썩은 토마토, 유통기한이 지난 소금 넣은 찐빵, 싹이 난 감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는 음식을 모두 일괄 구매한다. 매달 3,000위안, 한화약 57만원의 이런 학비를 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유치원에는 이중언어 자격이 없으면서도 불법으로 비용을 더 받는다. 완전히 마음이 색깔만 원장이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수백 명의 학부모가 유치원 앞에 충칭 차이프 민주 유치원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치는지 보세요 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지만 시위 벌인 사람들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심지어 유명한 학교 구내식당에서도 비슷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학교 급식 식당의 어두운 진실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스촨성 청두시 원장구 7중 실험학교의 식목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밤마다 3명에서 5명의 학부모가 학교에 초대되어 나무를 심고 오전 11시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밥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상한 메론, 일부 식품 첨가제, 식용유 등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은 창고를 정리하고 상자들을 팔고 냉동고기와 문제 있는 식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몰래 문제 식품을 옮기려는 트럭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많은 학부모가 소식을 듣고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동시키려던 트럭에서 출처 불명의 식재료, 돼지 내장, 소금에 절인 고기, 닭다리, 오리피 가루와 여러 식품 조미료, 첨가제 등을 발견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 2년 동안 7중 실험학교의 약 90% 학생들이 자주 복통, 구토를 겪었고 학부모들은 아이의 체질 문제로 생각했으나 실제는 식품 질 문제가 원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코피, 혈변, 변비, 급성 편도선염 등의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来的是娃娃的排骨，闻了都是臭的呀，真的是能吃口了。真的呀，见到这儿眼泪花不停的就想流，害怕哪里去走路，娃娃小钱都是自己垃圾食品，全部自己太可恶了，太可怕了，真的是，完全闻到味道是臭的呀。 다음 영상은 학부모들이 촬영한 식당에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와 갈비, 밀가루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이들은 설사와 혈변을 겪고 있습니다. 식당 음식의 맛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학생들의 진솔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월 12일 저녁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 식당의 창고 문을 막아 부패한 음식을 옮기려는 학교 측을 저지했습니다. 학생들도 영상에서 이를 명확히 말했습니다. 我在学校基本不想吃饭的那种，你特别硬，跟比这么好硬哦。僵尸肉你想吃吗？僵尸肉啊！昨天晚上的时候就已经有家长过来，就已经过来了。学校分了3车，分了3车，7点钟全部被围，中学食堂的2车运出去了，等到小学部的第1车就被堵住了。 然后里面稀饭里面就藏了很多腐肉。我们平常吃的八宝粥，手一搓全都是颜料。然后还有就是那个牛肉，都是用那个猪肉加那个牛肉粉混的，不是真的牛肉。哎呀，平时你们要跟我们讲，知道吗？有些时候呢，有些时候我们不小心把油滴在了袖子上嘛，我闻了一下，那个油都是臭的。不是，对，那米饭完全是硬的。 2019년 3월 13일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고추 스프레이를 사용해 이들을 해산시켰으며 12명을 체포했다가 나중에 석방했습니다. 영상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한 여성 학부모가 경찰서장의 마이크를 잡고 학부모들이 맞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부모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你看，把我们全部都当成暴力分子了。 快快往返！你把我转发到其他群里头，妈的，这些公安政府，这就是政府。你看，全部把家长当成暴力分子在这儿打。这个局长是吧？我想请问一下，我们有家长在外面光华大道被警察带走了，然后有家长被打了，是怎么回事？
청두 7중 실험학교 초등부 식당의 식품 안전 문제는 학부모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현지 착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바구니를 메고 신선한 채소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 사건들의 전질인 예술학원 교수 류셰송 씨는 해외 중국어 미디어에 이런 일은 중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식품 안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슈퍼마켓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대형 식품 기업 제품에 폐유, 멜라민, 심지어 열병에 걸려 죽은 돼지고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매체 보도를 보면 이 학교만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또는 부패한 음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류셰송 씨는 이런 일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도덕적 타락이며 윤리적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실상 서로 해를 끼치는 형태에 들어간다. 학교 교장이든 음식 제공자든 식품 관리자든 그들은 이런 일을 할 때 단기적인 큰 이익을 추구하며 악의 가치관을 인정한 셈이다. 서로를 속이고 착취하며 도덕이 부족하고 교묘하게 빼앗으며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형태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류셰송 씨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제도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치할 때부터 그는 단순한 독재가 아닌 이익의 극단적 팽창과 타인의 이익에 극단적 착취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비열한 깡패 수단, 잔인한 투쟁, 언론 통제, 진실 은폐 등의 형태가 형성되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을 내면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 인권 전문가도 해외 중국어 미디어에 청두 7중 실험학교 식당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중국의 이른바 교육 산업화는 이익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영역이 되었다. 관료와 상인들이 결탁해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이익을 착취하려고 한다. 식사, 예방접종, 보충수업 등 모두 최대한의 이익을 착취하므로 학교의 식품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도 식품 출처 자체가 충분한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식품, 의약품 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 모두 다양한 관료와 상인들이 결탁해 이익 집단의 통제 하에 있으며 심지어 정부 감독 기구도 부패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권위시장 경제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소비자의 건강, 환경을 희생시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구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